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2020년 4월 8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. 제가 매일 이렇게 영상을 장전에 좀 올려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뭐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좀 해놓게 되면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나 아니면 영상을 올렸을 때 바로 알림이 뜹니다. 그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장전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전날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가 0.12%, S&P 500이 0.16%, 나스닥이 0.33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47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코로나19의 확산이 정점을 좀 지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급등으로 좀 출발을 했었어요. 그러다 장 막판에 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이 트럼프 대통령은 터널 끝에 엄청난 빛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. 현재 10개의 다른 치료제가 활발하게 좀 시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일부는 믿을 수 없이 성공적이다,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. FDA에서 빠른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했었어요.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정점을 좀 지날 수 있다, 뭐 이런 분석으로 몇 주 내에 아마 봉쇄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장중 초반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.7%대의 급등 출발을 좀 했었었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.8% 가까이 상승 출발을 시도를 했었습니다. 과거에 갭으로 떨어졌던 이 자리대를 저항 자리대로 좀 만들면서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.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갭 자리를 메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안착을 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, 일단은 저항권역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 밀려 내려왔던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, 일단 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죠. 단기적으로 뭐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우선적으로 해결된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아직까지 치료제 이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,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치료제가 나와주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두 번째 부분들은 원유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. 원유 감산, 러시아 쪽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을 좀 교환을 했는데, 여기에서의 조건은 미국도 감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였었어요. 근데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,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목요일 날 감산을 할 수 있을까, 이 부분들이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,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유 같은 경우는 일단 9% 이상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뭐 호재와 악재, 불안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였었어요. 한편 문우신장관 같은 경우는 소기업 대출을 위해서 2,500억 달러 재원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지만,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치료제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, 유가를 좀 잠깐 보게 되면,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일단 전날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전날 좀 많이 빠져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원유가 일단 강보합권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달러 인덱스를 좀 보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0 이하권역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환율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
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국의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현재 미국 선물은 약보합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약보합세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한국 시장 전날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전날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뭐 금 가격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 국내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강도는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 거래일 전에 1조 이상의 기관에서의 매수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, 증시안정기금에 있어서의 일부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. 아마 9일경부터 증시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들은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여전히 뭐 개인 쪽은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8천억대에 이 거래일 전에 매도가 나왔지만 전날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전히 뭐 혼조세예요.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, 매도에 대한 강도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고객이탁금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, 신용잔고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6조 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7조 원대로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. 고객예탁금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지수가 밀리면서 신용잔고가 급감을 했었죠.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신용잔고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근데 가급적이면 신용을 사용하지 않기를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 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의 흐름들, 한국의 야간 선물이 일단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.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한국 시장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, 그 부분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, 거기에 따라서 지수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이제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부분들,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.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대를 좀 볼 수 있는데, 21선을 뚫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61선 부근까지 왔는데,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돌파를 해주기에는 상당히 좀 버겁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반대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코스닥 시장보다는 약해요. 코스닥 시장보다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21선이 아직까지 하방각을 그리고 있지만 이제 완만한 기울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럼 결국에는 이 61선 부근대까지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,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한 1900선 그 정도까지 있을 수가 있으나, 이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라든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전날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.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고, 그다음에 이 미국의 지표 발표들이 좀 있어요. 그다음에 감산에 대한 합의, 이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고, 일단 이 갭으로 밀렸던 요 자리대를 어제 메웠어요. 메우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영향이 좀 미친다. 여전히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. 선방을 했기 때문에
전일 장비주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비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근데 오늘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최근 들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럼 보면 대부분 5G 쪽, 그 다음에 2차 전지, 그 다음에 IT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가 좀 나간다. 그런 식으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되 가급적이면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오늘 볼만한 종목군들은 뭐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있어요.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일단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두 번째 부분은 현대공업이에요. 거의 뭐 회복하기 전 수준까지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상승이 가파르죠. 단기 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만약에 4,0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눌러준다라면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나머지 한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예요. 나이스 평가 정보도 많이 올라왔죠. 근데 이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15,000원 가급적이 15,000원대 초반권역부터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지수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. 지수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거예요. 아마 지수가 쉬게 되면 아마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한 번쯤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군들을 보겠죠. 근데 지수가 밀려 내려오면서 종목군들이 다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, 투자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라면 여전히 고배당주에 대한 부분들 타이밍을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성장주들에 있어서의 조정시 매수 관점, 뭐 이런 부분들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, 오늘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전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장전 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